다음 주에 예정된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사실 이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후보자가 있습니다. 권오울 보훈부 장관 후보자인데 지금 이분이 서울, 대전, 대구 3개의 업체에서 같은 시간대에 등록을 해가지고 3개의 업체에서 다 돈을 받았다. 다 월급을 받았다. 이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일이다. 사실 로비스트 같은 것이죠. 누굴 연결시켜주고 차만 먹어도 그게 내 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분 지금 어떠한 대학교에 신한대학교라는 대학이 있나 봅니다. 신한대학교라는 대학에 어떠한 교양대학 신한대 리나스타 교양대학의 특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도 한 번도 안 했고 논문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래서 국회에서 학기별 출강 내역과 강의 계약서, 휴폐강 내역, 외부 연구 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을 제출을 하라고 했더니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권오울 후보자가 강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름만 등록해놓고 받은 돈이 7천만 원이에요. 강의 1분도 안 하고 받은 돈이 7천만 원. 아까 말했듯이 다른 업체에서 돈을 받아본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대학에 이름만 올려놓고 받은 돈이 7천만 원. 근데 이분이 예전에 정치인 시절에 반값 등록금을 엄청 주장했던 사람인데 학생들 힘들다고 등록금을 낮추자고 해놓고 본인 같은 사람만 없으면 등록금이 올라갈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기 강의는 안 하면서 돈을 7천만 원을 받아간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등록금이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동안? 정말 그 권오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의원을 했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주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그 남편이 주식 투자를 손소독제나 마스크에 대해서 했다는 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사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여가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권의 공약 중에 하나가 여가부 폐지였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새로운 정권이 창출돼서 여가부 폐지는 잠시 물고 나간 것 같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쌍방울 그룹 임원들로부터 쪼개기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후원을 받았는데 아직 그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쪼개기 후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들이 상임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한국전력, 한수원, 뭐 이런 공공기관들, 혹은 아니면 뭐 강원랜드, 뭐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으면 이 공기업들에 대해 공단도 있고 뭐 교통안전공단, 뭐 공단들도 있고 공기업 공단이 한 300개가 넘어가는 기관들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국정감사할 때 그 공단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1인당 뭐 10만 원씩 혹은 8만 원씩 뭐 몇 명 모았습니다. 의원님 후원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그 다큐멘터리나 뉴스에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100명만 잡아오면 1000만 원이에요. 1인당 10명 50만 원 잡아오면 50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10만 원씩 왜 내냐? 세금 환급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10만 원 정치 후원금을 내면 그 10만 원이 연말정산에 그대로 환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모아서 어떠한 기관에서 50명 모으고 100명 모아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이게 국회가 국정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공공기관에 대해서 쪼개기 후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 재판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아니 당신들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나한테 쪼개기로 쌍방울에서 쪼개기 후원 갖고 가지 않았나요? 1억 5천 갖고 갔잖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검찰이 그것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됐으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게 됐는데 이 쌍방울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또 쪼개기 후원을 2천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이게 아니 그나마 그 공기업이나 공단은 어떠한 그 감사 물론 쪼개기 후원을 받으면 안 되지만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국회에서 마주치고 근데 이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쪼개기 후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고 일어나면 계속 새로운 논란이 있는 이진숙 후보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논문 표절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던 게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률이 아마 27%였나 28%였을 거예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그때 그 논문 카피 프로그램에 돌려보니까 56%가 정확히 딱 2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문에 대해서는 20% 정도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김민석 총리에 대한 논문은 50%가 넘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그 총장이죠. 이분 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지금 논문 표절이 의심되는 논문이 10개 이상이다 라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의 학위 논문을 표절한 게 아니냐라는 게 10개 이상이 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진숙 이분은 논문 표절률도 중요하지만 표절을 한 그러한 그 몇 프로 표절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개수가 10개가 넘어간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또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사회활동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변호사가 주업이고요. 가끔 이렇게 방송에 불러주시면 나와서 방송을 하는 게 부업인데 사람이 살면서 주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주업이 중요한 거고 부업은 시간이 날 때. 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출연 요청이 들어오는데 지금 더 이상 방송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저한테 돈을 주고 업무를 맡기는 저희 의뢰인들이 시간이 뺏기게 되기 때문에 본업이 우선입니다. 제가 아예 변호사를 안 하고 방송만 하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가 그 교수시잖아요. 교수의 본업이 뭡니까? 교수의 본업이 학생들 가르치고 강의와 연구잖아요. 강의와 연구인데 이분은 온갖 군데 그냥 여기저기 다 찔러본 그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분이 경력이 어떠한 국가 산하기관의 위원들로 들어간 게 37개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저도 이제 변호사니까 가끔 그 징벌위원회나 징계위원회 혹은 가끔 이제 인사위원회 들어가는데 그것도 개수가 한 3개, 2개 늘어나면 또 본업에 지장이 있는데 왜냐면 위원회라는 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적어도 회의를 합니다. 그럼 이게 37개가 물론 37개가 다 중복해서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 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는 그거는 본업을 충실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방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좀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장관 자리에 앉게 되면 장관의 본업이 정책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온 인생의 관성의 습성이 딱 거기서 장관 때부터 딱 멈출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냥 장관을 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러한 습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많이 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요. 주변에 보면 전문직을 하던가 어떠한 일정한 삶의 궤도에 사회적 덕망이 있고 그렇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함을 보면 명함에 이력이 막 한 50개예요. 50개. 그게 50개 중에 어느 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것인데 이진숙 이 후보자도 약간 그러한 인생을 살아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또 특이한 게 인수위를 지방선거 끝나고 인수위에 여러분 하나라도 들어가면 다른 일을 못하게 돼요. 인수위라는 게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게 인수위원입니다. 일을 하고 짜내고 보고하고 다시 토론하고 이게 인수위의 일인데 근데 이진숙 이 후보자는 인수위격인 자리를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2곳에 들어갔다. 하나가 세종의 인수위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의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고요. 또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의 대전시민경청위원회 이게 인수위격인데 그 2개를 들어가면서 아니 본인은 충남대에 있는데 세종시 인수위원과
대전시 당선인의 인수위원 이거를 어떻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지 이게 정말 좀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개가 뭐 여러 가지 뭐 창조위원회, 뭐 업무 혁신 추진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뭐 정책담원단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오면 다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맥은 넓어졌겠죠. 인맥을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정치권에도 연이 닿은 것 같은데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그 논문에 대한 얘기가 탈탈탈 털리겠지만 그러면서도 사실 이 학위 논문을 쓴 제자들을 증인으로 좀 불러야 되지 않나. 블라인드를 쳐가지고 증인 신문할 때 블라인드 칠 수 있거든요.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혹은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이 아직 다음 주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학위 논문 쓴 사람들을 발빠르게 찾아서 인터뷰를 좀 따가지고 그 인터뷰 목소리를 띄우던가. 이거 왜냐면 제자가 한두 명이면 이게 특정이 되는데 지금 제자 논문이 10개 이상이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10명 이상이면 누가 인터뷰한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PP48님이 저런 식이면 하루를 48시간 이상처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48시간 이상 쓰면 그래도 찬성하죠. 여러분들 저도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5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고 서울 와서 방송하고 다시 춘천 내려가서 교도소 갔다가 다시 사무실에서 한 2시간 3시간 진짜 힘들게 일하고 다시 기차 타고 여기 오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제가 아까 말한 본업과 방송 몇 개 이렇게 살아도 꽉 찬 인생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다들 아시겠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문제이나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도 다 같이 그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갭 투자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집중 포화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두 가지죠. 사실 두 가지 다 전혀 예상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월요일 시작하자마자 안철수 혁신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전당대회 출마 선언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재청구. 영장 재청구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영장 재청구 사건 해봤어? 물어보세요. 제가 거의 10년 다 돼가는 형사만 하는 변호사인데 영장 재청구 사건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재청구 수요일날 기각당하면 외환죄 가지고 3청구, 세 번째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법조인들이 있으면 영장 재청구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명 중에 99.99%는 영장 재청구를 안 해봤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